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3월 11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강원도 주민이 원하면 앞으로 케이블카를 더 설치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원톱 선대위 체제를 적극 검토 중인 가운데 비례대표 선거 지휘권자로는 이뉴환 전 혁신위원장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출국하자 야당의 비난 공세가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약 12,000명 중 5,000명가량에게 면허 정지 등을 사전 통지하면서 행정 절차가 끝나기 전 복귀하면 선처하겠다 밝혔습니다. 약 40만 계좌가 팔린 홍콩 ELS의 투자 손실이 6조 원 정도로 예상되자 금감원이 판매사가 손실 전부를 배상할 수도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 주민들이 원하면 앞으로 케이블카를 더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도에서 첫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앞으로 케이블카를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강원도가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산림규제도 더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0년간의 수건 사업이던 설악산 국립공원 5세 케이블카가 지난해 착공돼 관광의 날개를 달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또 이에 따라 지역 경제에 1,3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도 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강원도 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국유림이 절반 이상이라 이용이 어렵다며 국유림에도 열차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GTX BD 노선의 연장 계획을 재확인하며 앞으로 완공까지 차질 없도록 정부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대위를 한동훈 원톱 체제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지휘권자로는 이뉴환 전 혁신위원장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아직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해 결정된 건 없다며 국민의힘 선대위부터 고민하고 이어 국민의 미래 선대위를 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점이 다가온 만큼 국민의힘은 다양한 선대위 구성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국민의힘의 상승세를 이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의 3톱 체제를 검토하자 국민의힘은 원톱 체제에 더 힘을 싣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재판도 가야 해 혼자 선거를 이끌기 어렵다며 자기는 선거를 지휘하려고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비례대표 선거를 이끌 대표자로는 이뉴환 전 혁신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가 돼 출국했는데요. 피의자를 빼돌리는 거냐며 야당의 비난 공세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외압을 준 혐의로 수사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한 것은 관계 부처가 협력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이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정부가 지지율이 늘자 이 전 장관을 바로 개구멍으로 도망가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당 지도부는 회의 시작 전 피의자 이종섭 대사 임명, 대통령 범인 도피 특검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사건 수사 외압 대통령 국기문란 특검으로 규명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법적으로 검토한 뒤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12,000명가량의 전공의 중 약 5,000명에게 면허 정지 등을 사전 통지했는데요. 행정 절차가 끝나기 전 복귀하면 적극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까지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또 나머지 전공의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이탈한 전공의는 지난 8일 기준 1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였습니다. 정부는 사전 통지를 끝낸 뒤 처분에 대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처분이 끝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정부는 이미 복귀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돕고자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좌 약 40만 개가 팔린 홍콩 H지수 ELS의 투자 손실이 6조 원가량으로 예상됐는데요. 이에 금감원은 판매사가 이를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즉 ELS는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서 파생 결합 펀드인 DLF 사태에 비해 배상 비율의 폭이 100%까지로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평균 배상 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면 판매사가 손실을 100% 배상해줘야 하지만 ELS 자체가 정형화된 상품이라 판매사들의 책임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결과 주요 은행과 증권사 11곳은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이 위험 상품에 투자하도록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 조정 기준에 따라 사례별로 조정 절차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손명순 여사의 영결식이 진행됐는데요. 평생의 동반자였던 김 전 대통령의 곁에 잠들었습니다. 손명순 여사의 발인식은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으며 현충원 안에 있는 김 전 대통령의 묘에 합장됐습니다. 김영삼 민주센터 상도동계 좌장인 김덕용 이사장은 추도사에서 손 여사가 정치적 고비에 단호했던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인의 차남인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김현철 이사장은 영결식에서 사랑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하신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 임대인이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30여 채를 사들이고 50억이 넘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이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무자본 갭투자자인 이모 씨 일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고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브로커 강모 씨와 이모 씨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아 재판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 씨 일당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총 5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33명에게 가로채 기소됐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하자 중대본이 국방부에 군의관 파견을 요청했죠. 국방부는 중대본이 파견을 더 요청하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브리핑에서 중대본 요청으로 군의관 20명을 4주간 수도권과 지방의 국공립병원 등으로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 의료 체계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파견했다며 중대본이 더 파견을 원하면 가능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또 군 의료 인력을 재배치해 군장병과 민간인 진료 양쪽 모두를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서는 봄비가 시작됐는데요. 내일 오전엔 전국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호남과 경남, 제주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 새벽엔 수도권 등 중부지방부터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는 10에서 30, 부산과 울산, 경남은 5에서 20, 호남과 경북은 5에서 10,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과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11도였던 서울의 낮 기온은 주 후반에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